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네, 오늘 1월 3일 주요 이슈와 종목 정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바닥이 보인다. 다음 주를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주요 시황이나 수급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드리고 주식시장 바닥이 가까워진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와 주요 종목들 좀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12월 28일 이후로 계속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개인 같은 경우는 다시 순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도세로 돌아선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순매도세가 상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바운스백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네, 연말에 배당을 받으려고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죠. 근데 그게 이제 연말 이후에 28일 배당 나기를 기점으로 지금 1월 3일까지 계속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늘 낙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이 외국인이 또 중간에서 순매수를 꽤 했어요. 뭐 물론 이 둘에 비하면 그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외국인이 뭐 천억 좀 안 되는 918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실제로 이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지수의 흐름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의 힘이 이렇게 강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안 좋은 말로 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들은 그냥 ATM기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긴 합니다. 예, 돈을 뽑아가는 시장, 뭐 이렇게 표현을 좀 안 좋게도 하긴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외국인의 수급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금융투자 쪽 수급이 어땠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고요. 한번 보시면, 네, 오늘 금융투자 쪽 수급이 여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네, 3,535억 정도를 금융투자에서만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까 네이버에서 봤을 때처럼 실제로 네, 코스피가 3,558억이 기관이 순매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3,535억을 순매도했다는 소리는 거의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쪽에서도 이제 제조업, 네, 그리고 전기전자 쪽, 네, 이런 업종 쪽에서 좀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근데 오늘 특히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원익 IPS 등으로 대표되는 이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큰 하락이 없었어요.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다가 마이너스 한 0.17%?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둘 다 마감을 했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그것도 이제 플러스 한 2% 이상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랬던 이유는 또 뭐 실제로 그 이슈가 있긴 했어요. 주요 뉴스가.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반도체 세액 공제 부분이 오늘 또 정부에서 발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영향을 좀 전기전자 쪽에서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이유들, 이게 이제 바닥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 근거를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요게 있겠네요. 예, 요 종합 주가 지수 부분을 제가 한번 보면 실제로 이 금융투자 쪽에서 네, 요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27일 전까지는 순매수가 엄청났습니다. 네,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집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8일 이후로 해서 요때가 지금 27일, 28일이죠. 28일부터 해서 지금 순매도세가 엄청난데 실제로 요즘에 좀 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연초에 또 이제 랠리가 보통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도 이슈가 있고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예전처럼 뭐 그렇게 팍팍팍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도
사실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배당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원래는 배당 소득을 받고 또 연초에 이제 이 주식 소득까지 얻으면서 네, 원 플러스 원처럼 그렇게 이득을 보고자 했던 금융 투자들이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좀 주가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많이 빠지게 돼서 지금 본인들의 물량을 털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2200선이 잠깐 깨졌었죠. 네, 이렇게 깨지면서 한 218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리면서 끝이 났는데 어찌됐건 이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된 순매도를 좀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뭐 순매도하는 금액을 하루하루 좀 줄여 나가던가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금융투자 이외에도 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전에 있었던 저희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뭐 실제로 요때가 지금 주가 지수가 1155 정도였죠. 한 요 정도 수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200 수준에서 깨져야 한 2150 정도 수준이 가장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이후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러한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씀 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근거들을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드려보면 네, 미국 달러 선물 위주로 또 한번 보게 되면 실제로 요때죠. 요때가 언제라고 봐야 되죠? 예, 10월 한 말쯤, 네, 10월 25일 이후로 지금 11월부터 해서 지금 달러 선물이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추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지금 1200원, 1270원대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시 반등을 치거나 뭐 1300원, 1400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환율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어찌됐건 원화가 강세인 것. 그러니까 1300원, 1300원, 1400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200원대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줘야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라는 소리고 해외 투자 자본들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유인이 생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달러의 네, 방향성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지가 않는다면 네, 우리 주식시장에도 또 좋은 흐름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고채 부분인데요. 이 채권 가격과 연동된 ETF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소리는 결국엔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한 요쯤 네, 한 10월 말 네, 요때도 한 10월 말이네요. 아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거의 10월 말 정도부터 꺾였는데 금리도 지금 10월 한 25일부터 해서 11월 달 들어 좀 급격하게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약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이게 이렇게 계속 더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꺾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금리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아직 금리를 뭐 하락한다라는 그러한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금리 채권 가격이 먼저 반등을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네, 세력들의 어떤 돈의 흐름이 지금 이 채권 시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즉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의미한 흐름들, 네, 11월 초부터 발생된 그런 유의미한 흐름들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렇게 채권 가격이 먼저 반등하고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라는 것은 또 주식시장에는 또 좋은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지금의 이 시장이 이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미국 국채 30년물인데 요게 지금 또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지금 방금 봤던 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레버리지와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이쪽 인덱스 코덱스 네, ETF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승 변곡 지표도 많이 나왔고
네, 이렇게 공포 지표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변곡되는 이 부분으로 많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네,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국채 가격들의 이 변동폭도 상당히 또 유의미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또한 네, 주식시장에도 괜찮은 흐름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2200선, 2150선이 아마 거의 최저점이고 그 바닥을 다지고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중요 뉴스들 한번 체크를 해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반도체 투자 관련된 대기업의 최대 25% 세액 공제가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원익 IPS 등의 또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장비 업종들까지 상당히 다시 반등하는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게 투자했던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다시 되돌려준다라는 소리죠.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시설에 1조 원을 투자했다면 네, 정부안 기준으로 따지면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최대 25%까지도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투자, 네, 우리나라의 경기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까지도 이러한 세액 공제를 정부에서 밀어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익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삼성전자 분석 영상도 올렸는데, 그 이후로 저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만 원대 한 후반 정도로 지금 평균 단가를 저는 맞춰가고 있는데 뭐 아직은 손실 구간이긴 해요. 근데 분할 매수를 한 5번, 6번에 걸쳐서 꾸준히 하게 되면 또 반등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 전기차 보조 관련해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션 뭐이라고 해서 IRA라고 하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정부에서 네, 발의가 됐었죠. 한 8월 말에 발의가 됐었나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한국산 차량들이 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IRA에는 결국에는 이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고 실제로 뭐 청정 자동차를 앞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등의 이런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이 네, 이쪽에도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전기차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게 되는 뭐 그러한 정책적 흐름이 보여요. 근데 한국산 전기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요즘에 또 현대차가 가뜩이나 또 이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구재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스 등의 상업용 차량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있다. 네, 한국산 전기차도. 그래서 요즘에 현대차가 어제 좀 반짝 올랐던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반짝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를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그 HL 만도를 좀 생각 중입니다. 실제로 그 만도라는 회사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만도라는 회사가 또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네, 요거는 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제가 좀 하나 갖고 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 만도라는 회사가 자동차 샤시에 탑재되는 네, 제동 장치, 조향 장치, 현가, 부품 등을 제조를 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이 자율주행 쪽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만도가 예, 자율주행 쪽도 지금 많이 네,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매출의 10%가량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ADAS, 자율주행 이쪽. ADAS라고 하면 이제 첨단, 뭐 운전자 보조 장치죠. 뭐 갑자기 급 제동을 해준다던가, 네, 그렇게 뭐 경고음을 울려준다던가, 자동차를 제동시킨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을 다 통칭해서 ADAS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쪽에서 지금 만도가 굉장히 좋은 또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중요하게 봤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IRA 그 법안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그 또 부분적인 정책적 제한이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만도 같은 경우는 고객별 매출을 보니까 북미 쪽 매출, 중국 쪽 매출도 여기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매출은 현대차 쪽으로 납품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거고 이 북미와 중국 쪽으로 또 납품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저 IRA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현대차에 걸려 있는 제약과 관련 없이 미국에 있는 GM이나 포드와 같은 또 배터리 전기차 생산 업체들, 완성차 생산 업체들과 함께 또 그쪽을 고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쪽의 이 매출도 앞으로 계속 상승할 흐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 좀 만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전체적인 뭐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만도에도 또 괜찮지 않은 흐름일까라는 생각을 또 안 할 수 없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차트도 잠깐 봤는데 상당히 지금이 또 상대적으로 눌림 발생한 그러한 차트도 보이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진입 시점으로는. 그래서 한번 그쪽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HL 만도도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만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좀 몰렸던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도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변곡점 많이 발생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살짝 눌렸을 때 들어가 보는 것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도 지금 보면 아주 좋네요. 새빨갛게. 자, 그리고 다음 보면 롯데쇼핑도 한번 보면요. 롯데쇼핑도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 수급도 쭉 늘어나고 있고 변곡도 발생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수급도 괜찮은데 특히 이렇게 쇼핑 쪽, 리테일 쪽, 소비재 관련된 쪽은 요즘에 또 나쁘지 않죠. 중국의 봉쇄 완화 이슈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또 이제 롯데케미칼, 제가 뭐 다른 분석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롯데케미칼도 지금 흐름 계속 괜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분산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세력 분산 올라가고 있고 이런 변곡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또 이제 세력합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모두투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모두투어 오늘 거의 한 8% 이상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8.62% 올랐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행주다 보니까 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세력이랑 외국인들이 좀 매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모두투어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모두투어 재물을 한번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당연히 여행사다 보니까 요즘에 사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요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약간 보류를 할 것 같고요. 저라면. 그리고 삼성전기. 이쪽도 지금 뭐 2차 전지 쪽이랑 자율주행 쪽, 뭐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되면서 삼성전기 쪽도 요즘에 수급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도 보면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변곡 지표 이후로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인데 지금 등락 반복하면서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 상당히 괜찮습니다. 삼성 전기도 저도 원래 갖고 있다가 요쯤에서 한번 단기로 익절을 한 다음에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괜찮게 올랐습니다. 오늘 보면 한 5.28% 괜찮게 올라서 삼성 전기도 또 관심 종목에 두고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세계. 신세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단기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네요. 근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상승 변곡 지표들이 몰려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 보면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그 수급이 빠져나간 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이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쯤에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20만 원대, 21만 원대 정도에서 한 사면
네, 한 23만 원에서 2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역시나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주죠. 괜찮습니다. 흐름 좋고요. 네, 수급적 흐름 괜찮고, 네, 변곡 지표율로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좋습니다. 세력값들의 수급도 괜찮은데 지금 금융투자가 오늘은 또 이렇게 순매수를 했네요. 며칠 동안 팔다가 네,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면 오뚜기. 오뚜기는 이제 식품 쪽인데 요건 또 이렇게 하락 변곡 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이따가 조금 더 이따가 접근을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뭐 요 업체도 보면 네, 나쁘지는 않은데 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바닥이죠. 계속 팔고 있었던 흐름 같은데 여기 좀 유의미하게 팍 반등하는 흐름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는 있어요. 뭐 1월 2일자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콜마 네, 아주 좋죠. 한국콜마 흐름 좋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도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봤을 때 지금 눈에 걸리는 종목들만 계속 걸리고 있어요. GS 리테일 롯데쇼핑부터 해서 한국콜마 호텔신라까지 지금 약 한 10개 조금 넘는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산정한 종목들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요즘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업황이나 또 뭐 거시적인 흐름 뭐 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또 호재성 재료들 뭐 그런 것과 맞물려서 저렇게 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중에 잘 선택을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하시려면 이 중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눌렸던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또 롯데케미칼 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네, 주요 시황이나 수급 정리, 또 주식시장 바닥이 가까워진 이유들, 주요 뉴스나 주요 종목들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20분 넘는 시간 동안 네, 이렇게 네, 떠들었네요. 여러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